수요일에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야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산 북갑 지역으로 먼저 가볼 텐데요. 여론조사 결과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야권 후보 단일화 관련한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먼저 이 후보 단일화에 대한 부산 북갑 지역 주요 후보들의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식 후보, 한동훈 후보, 그리고 민주당의 하정우 후보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령 당 지도부가 단일화를 강요하더라도 노다. 노. 네. 처음부터 시종일관 제가 입장이 똑같습니다. 그런 선거 공학적인 셈법, 이것은 북구 주민의 선택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공소 취소까지 하겠다고 폭주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의 대리인을 꺾을 것인가. 그리고 그걸 꺾기 위해서는 어떻게 표가 몰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민심이 이미 그 길을 내주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일화라고 하는 문제는 이 보수 진영 두 분 후보님들께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지만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SBS의 양만희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 문제는 김용태 의원에게 먼저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이제 공식선거운동이 내일부터 시작이 되고 얼마 선거가 남지 않았습니다. 단일화, 김용태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일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 좀 있습니다. 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박민식 후보랑 당에 좀 키가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박민식 후보 입장에서도 이번 그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중요하겠지만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아마 내다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만약에 단일화를 해서 뭐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겠습니다만 한동훈 후보가 단일화를 이겨서 만약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기게 된다면 박민식 후보 입장으로서는 사실 갈 데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선거에서 패배한다고 하더라도 2028년까지 당협위원장직을 유지하면서 지역 기반을 통해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텐데 만약에 그 단일화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경우의 수로 된다면 박민식 후보 입장에서는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적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로는 뭐 언론에서도 많이 소개가 된 건데 결과적으로 당 지도부와 한동훈 전 대표하고의 감정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아마 이렇게 정치력을 발휘하면서 후보 단일화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이 예상이 됩니다. 예, 김용태 의원 개인적으로는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박민식 후보의 뜻도 완강하고 지도부의 뜻도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조사 시점은 5월 16일부터 4월 동안 18일까지 됐고요. 무선 전화 면접 100%,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8.8%포인트고요. 응답률은 14.5%.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또 보여드릴 뉴시스가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한 조사 결과도 5월 17일, 18일 이틀 동안 조사한 것이고 무선 ARS 100%고 오차 범위는 8.8%포인트고요. 자세한 내용은 역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된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MBC 보도 민주당 하정우 38, 국민의힘 박민식 20, 무소속 한동훈 33, 무소속 김성근 1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정우 후보와 한동훈 후보는 오차범위 안에 있네요. 다음 뉴시스 보도입니다. 부산 북가 민주당 하정우 40.4, 국민의힘 박민식 20.9, 그리고 무소속 한동훈 32.7, 김성근 2.1. 역시 8.8%니까요. 40. 예, 오차범위 안에 있네요. 하정우 후보와 한동훈 후보는 오차범위 안에 있고 박민식 후보 수치는 양쪽에서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부산 북가 가상 양자 대결 MBC가 보도한 겁니다. 그 가상 양자 대결을 보면은 하정우 대 박민식, 야권 후보가 박민식으로 단일화됐을 경우를 가정해서 48대 30으로 하정우 후보가 18%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정우 대 한동훈 이렇게 되면 야권 후보가 한동훈 후보로 단일화된다면 44대 40으로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시스도 가상 대결을 해봤는데요. 하정우 대 박민식 47.1대 29.6. 대략적으로 한 18%포인트 가깝게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하정우 대 한동훈 41.8대 40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여러분도 아마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양만이면 네. 일단 대체적으로 부산 북갑의 여론조사 추이도 전반적으로 같은 흐름들로 뭔가 수렴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어제 말씀 나눴던 조선일보 예. 보도하고 숫자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두 건의 여론조사도 하나는 MBC는 전화 면접이고 후자는 그 ARS 방식인데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현 시점에서 흐름은 이 정도가 맞는 것 같다. 여론조사의 흐름은 그렇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주목할 것은 이 보도를 통해서 부산 북갑의 구도가 1강 2중에서 2강 1중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해도 크게 무리는 안 됩니다. 아예 선거 현재 구도가. 네. 예. 전에는 하정우, 한동훈, 박민식이 40대, 30대, 20 이런 네.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는 37에서 39 정도 나오고 있어서 이번에 40.4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30대 후반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33 정도 나오니까 그 두 후보 간의 격차가 오차 범위 안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위에 섰다라고 통계학적으로 말하기 단언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좀 전에 보셨지만 양자 대결 구도에서 한동훈 후보가 하정우 후보에 대해서 박민식 후보보다 더 경쟁력 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소개해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MBC 보도에서 야권 단일화 후보 지지도에서 한동훈 47, 박민식 28로 나와서 네. 그 차이가 19%포인트나 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진영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대세는 한동훈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데이터는 나와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좀 전에 김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당사자인 박민식 후보가 나는 안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주변에서 단일화에 부정적인 국민의힘 지도부와 후보를 압박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일단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같은 경우는 단일화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당장 우리 전체 부산 선거를 봤어도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최근에 부산 내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러 차례 만나면 항상 단일화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최근 보도에 보면은 한 일주일 정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다시 논의하자라는 얘기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은 이런 여론조사의 결과 흐름을 근거로 해서 부산의 의원들이 만약에 뜻을 모은다면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박민식 후보에게는 꽤 압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박민식 후보가 좀 전에 말씀 드리신 그런 어떤 개인의 정치적 미래와 관련해서 단일화는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표를 통해서 뭔가 단일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보수 지지 유권자들의 선택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어제 곽규태 의원은 뭐 당 지도부를 향해서 압박하는 일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역시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저렇게 나오고 하정우 후보, 한동훈 후보가 접전 오차 범위 안에 있긴 합니다만 하정우 후보를 뭐 능가하거나 그런 결과는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한 어떤 요구, 목소리는 특히 야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더 강해지지 않을까. 그런데 단일 후보가 누가 될 거냐는 결과적으로 여론조사상으로는 한동훈 후보가 더 적합하다는 쪽으로 수치가 말해주고 있다. 자, 그러면 박 의원께 질문 드리기 전에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나서 박 의원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북갑 선거가 북갑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부산 선거, 나아가서는 부울경 선거 전체에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울경 내에 이런 어떤 보수의 분열을 가져오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계속 이 단일화를 안 하고 이 북갑 선거가 치열하게 보수 간의 경쟁이 되면 이게 전체 선거에 악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후보 단일화를 해서 거기서 바람을 일으키면 그게 부울경 선거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리라고 보거든요. 자,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양만희 의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MBC 보도에서 단일 후보로 누가 더 적합하느냐. 그래서 박민식 후보는 28, 한동훈 후보는 47이 나왔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박 의원님. 전반적으로 부산 북갑 얘기를 하면은 하정우 후보 측이 긴장을 하고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언론의 보도가
기본적으로 야권 후보 단일화 쪽에 많이 이렇게 초점이 쏠려요. 저희도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잖아요. 이게 사실 선거 앞두고서는 하정우 후보가 자꾸 이름이 오르내리고 하정우 후보 이렇게 돼야 될 텐데 그런 면에서는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건 아닌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아까 부산 북갑이 안개 속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미 안개가 거친 거죠. 3자 구도가 이제 설정이 되고 이걸 명확하게 봐야 돼요. 뭐냐면 부산이라는 지역이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세 아닙니까? 강세 지역이란 말이에요. 전재수련이 했다고 하지만. 그런데 하정우 후보는 신인 후보란 말이에요. 3자 구도가 됐든 양자 구도가 됐든 하정우 후보가 앞선다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진 후보로서 지명도가 저희 인지도가 없었던 하정우 후보가 부산을 내려갔는데 전국적인 인지도 장관 출신인 박민식, 또 다른 장관 출신 한동훈, 당대표까지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산에 내려갔는데 경쟁력 면에서 뒤처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유권자의 심리적 판단이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 이제 단일화를 할 경우에 저는 이제 한동훈 후보라든가 박민식 후보의 이제 언어를 보면 이미 구도가 결정됐다라고 좀 결심이 결정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건데 뭐를 사야 되냐면요. 단일화를 하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힘으로 굴복시켜서 새로 굴복시키는 면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감정적 호소를 통해서도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박민식 후보는 내가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우리 김용태 의원님 말씀 잘하셨는데 28년까지 정치를 바라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음 선거까지. 그러면 내가 물러났을 경우에 퇴로가 없는 정치인데 그랬을 경우에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을 고려하고 있는 거지. 너 그냥 물러나라. 퇴로도 없다. 이렇게 해서 굴복시키고 힘으로 굴복시키려고 했을 경우에 박민식 후보가 손을 내밀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오히려 지금 봤을 때는 저는 그냥 고착화됐다. 이미 안개가 거치고 그냥 완전히 뚜렷한 선거의 흐름으로 고착화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김용태 의원은 박 의원 생각과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글쎄 하정우 후보가 신인이긴 하지만 정당 지지율도 저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런 것들이 연계해서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만약에 단일화가 되지 않는다면 부산 북갑의 시민분들께서 전략적 투표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결과적으로 박민식 후보로 이겨서 민주당에 타격을 주는 것과 한동훈 후보로 이겨서 타격을 주는 것 둘 중에 좀 비교를 분석을 하실 것 같고 아마 한동훈 후보로 이겨서 민주당에 타격을 주는 것이 민주당 의원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또 후보 중에 한 분이 또 한동훈 후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 아마 전략적인 판단들이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단일화가 실제로 되지 않았을 때 또 지지율이나 여론조사가 앞으로 격차가 더 벌어졌을 때 실질적으로 한 후보로 쏠리는 현상들이 투표장에 가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용태 말씀하시죠. 말하면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후보의 가장 결정적인 장애 요소가 뭐냐면 민주당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국민의힘 내부의 지지자들 중에 가장 결정적으로 한동훈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비호감, 비토 심리, 심리가 민주당 지지자들보다 훨씬 강해요. 그래서 뭐냐면 한동훈 후보의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에 있어서의 한계에 부딪혔다. 이거 이제 최정점에 와 있는 거거든요, 지금이야. 그래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길이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 얘기가 명확한 얘기죠.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이 바라보는 시각은 역시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얘기를 한번 김용태 의원께는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김민수 최고위원이죠. 이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데 아침 회의에서 한동훈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일부 친한계 의원들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고 언론이 분석하고 있는데 절박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옷을 입고 기호 2번이 아닌 기호 6번을 응원하는 당내 의원들이 있다. 함께 선거구에서 치킨을 먹고 있다는 제보가 빗발친다. 제정신이냐. 우리 당원들 지지자들 보기가 부끄럽지 않은가. 본인 지역구에 출마하는 시도의원 선거를 지지하지는 못할 망정 저 먼 부산 북구까지 내려가 6번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배지를 내려놔야 하지 않겠느냐. 선거가 끝나더라도 이런 이적 행위를 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분명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남은 14일 동안 그 어떤 의원도 당협위원장도 당내 직책을 달고 2번이 아닌 다른 후보를 지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한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당의 최고위원이고 지도부의 일원이다 보니까 당의 기강적인 측면에서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다라고는 이해가 되는데 사실 결과적으로 정당이라는 목표가 수권을 목표로 하는 거고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정책 결사치를 같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무소속 후보이긴 하고 당에 소속된 분들이 도와주는 것이 비판받을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당의 지도부의 역할은 지금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물밑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한 어떤 협상 이런 지혜력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가령 한동훈 전 대표를 찾아가가지고 최근에 또 모 최고위원이 한동훈 전 대표가 이 후보를 포기하고 한다면 복당을 예, 조광한 최고위원 이런 거 저는 있을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우리 당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언론에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연히 한동훈 전 대표는 그런 건 시나리오에서 없어지는 거죠. 이런 걸 왜 언론에 나와서 공개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실제 그렇게 정치력을 발휘할 거라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 비난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물밑에서 한동훈 전 대표 측하고 만나가지고 협상하는 것이 지금 최고위원분들하고 지도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당원분들이 그러한 정치력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걸 보면은 말이죠. 양만희 의원, 그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사진을 찍히거나 영상이 찍히는 그런 장면은 지금 피하고 있는 것 아닌가. 얘기는 무성한데 그런 사진이 안 나오잖아요. 치킨 먹는 사진도 공개된 건 아니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지아 의원 얘기도 있고 한데 제가 보기에는 한지아 의원을 아는 유권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처음부터 나는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겠다. 한동훈 후보가 손사래를 쳐도 나는 하겠다고 했던 진종호 의원 같은 경우는 아는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은 아마 한동훈 후보의 득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한동훈 후보는 사실 33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1강 2중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정우 후보를 뛰어넘는 여론조사 결과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부스트 엔진을 달아서 뛰어 올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본인으로선 캠프로서는 대단히 답답한 부분일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친한계 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의원들이 생각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징계 문제라든지 또 다른 어떤 당내 갈등의 요소로 비춰지는 부분은 한 후보 캠프에서도 좀 지양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많이 안 드러나는 해당 의원들도 그거를 의식해서 피하고 있는 것 아닌가. 사진을 찍히는 것. 근데 여기서 진짜 박성준 의원은 단일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러다가 만약에 단일화되면 파급력이 크겠네요. 만약에 아니 이제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변수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저는 상수는 아니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변수일 가능성이. 근데 그렇게 되려면 정치력이 어마어마하게 발휘가 돼야 됩니다. 정치력이라고 하는 것이 큰 그릇이 돼야 정치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지금 봤을 때는 작은 그릇 아닙니까?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힘으로만 굴복시키려고 했을 때 단일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도 감정도 하고 저 사람이 앞으로 정치적인 미래도 그려주고 같이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정치적 공간을. 근데 지금 봐서는 박민식이라든가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볼 때는 한동훈 후보의 정치적 행보가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공간을 좁혀가는 정치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정치력이 거기서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단일화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건 좀 짧게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핵심만 좀 요약했으면 좋겠는데 한동훈 후보 측에서 하정우 후보를 겨냥해서 이른바 주식 파킹 의혹을 제기했다. 이게 쟁점이 되고 있거나 혹은 논란이 되고 있다.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양만희 의원 간단하게 한번 핵심만 좀 얘기해 주시죠. 어떤 부분입니까? 핵심을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간단하게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길게는 얘기하기가 길게 얘기하면 또 박성준 의원이 상당히 좀 기분이 안 좋으실 거예요. 그렇죠? 저는 또 바로 2시 40분에 3시에 기자회견이 있어서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 주식 파킹 의혹 간단하게 얘기하시죠. 그냥. 그러니까 하 후보가 청와대 AI 수석으로 가면서 이제 백지 신탁을 일부 하고 일부 주식을 매각했는데 2021년에 그 AI 기업인 업스테이지의 비상임 고문으로 간 겁니다. 근데 당시에 네이버의 AI 센터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군데 이제 적을 뒀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바로 주식을 받는 게 아니고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고 차가 이제 순차적으로 받는데 3년같이 3년 분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주식을 받았고 그래서 5,556주는 받았고 4,444주는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을 원래 계약에 따라서 100원에 회사에 넘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석이 되고 나서 그렇죠. 한동훈 후보가 소속돼 있는 로펌의 대표이자
전 총리실 민정실장인 홍정기 변호사가 이게 100원씩에 판 것은 누군가에게 맡긴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제기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정우 후보가 얘기하는 순서대로 한다면 그것이 다 맞다고 한다면 악의는 맞습니다. 예. 악의는 맞는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 파킹 의혹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이해 충돌 논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한동훈 후보 측에서. 그런데 지금 얘기할 때 한동훈 후보 측의 그 입장을 좀 보여주시면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예, 얘기하시죠. 뭐냐면 청와대 AI 수석으로 있으면서 업스테이지가 사업자로 선정된 소버린 AI 사업을 총괄했으니 이해 충돌이다라고 예. 하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업스테이지라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데는 사업자가 되고 네이버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하정우 수석 당시 수석은 네이버 출신이라는 건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거든요. 그때 이미 이해 충돌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야죠. 예. 그러니까 그때는 얘기가 안 되고 이제 업스테이지 주식을 가졌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니까 이해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설득력이 제가 보기에는 크지 않고 예. 만약에 이해 충돌이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업스테이지가 사업자로 선정된 과정에서 청와대 수석으로서 하정우 후보가 당시에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문제 제기가 로 나아가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그때는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같은 선거구에서 맞붙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겠죠. 예. 그 어쨌든 간에 그 한동훈 후보 측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한동훈 후보가 속해 있는 로펌의 대표 변호사가 저런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이제 하정우 후보도 어쨌든 반응은 안 할 수가 없는데 전형적인 정치 검사의 그 방법이다. 이렇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때와 장소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탈탈 털려고 한다는 게 바로 정치 검사들의 특징이다라고 하는데 자, 이 부분 이렇게 뭐 하루 정도 이렇게 하루 이틀 정도 시끄럽게 하다가 가라앉고 넘어갈까요? 앞으로 계속 쟁점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태 의원은? 저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식 파킹 의혹 같은 예. 경우는 아까 스타트업의 생태계 그 베스팅 예.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해 충돌에 대해서는 좀 더 한번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한정우 후보께서 좀 토론에 응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선거라는 것은 검증의 영역이고 이걸 네거티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해 충돌에 대한 의혹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 거에 대해서 하정우 후보의 답변도 한번 토론장에서 직접 들어봐야 되지 않나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 예. 법정 토론이 아마 있긴 있겠죠. 예. 뭐 하정우 수석은 이제 AI 수석하면서 주식 일정 부분 팔고 백지신 다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정치인의 분류를 해보면 세 부류가 있어요. 예. 과거형의 정치, 과거, 현재형의 정치, 현재, 미래형의 예. 정치란 말이죠. 윤석열이 왜 망했냐. 검사 시절에 이 수사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돼도 검찰총장이 연장선상에서 수사만 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형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후보는 뭐가 됐냐면 부산 북갑을 갔잖아요. 미래형 지도자로서 큰 정치 모습을 보여줘야 거기에 호소력이 있고 그것이 표로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동훈 후보는 뭐냐? 여전히 검사구나. 여전히 남의 뒤나 캐고 있구나. 그러면서 전선을 뭐냐면 네거티브 전선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형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를 벗어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의 후보의 정치적 영향력과 이 확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 잘한 것 같아요. 정치 검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부산 북갑 상당히 전국적인 관심 지역이 되고 있는데요. 부산 북갑에서는 과연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과연 선거 쟁점으로 지금 한동훈 후보 측에서 제기한 이 의혹에 대해서 하정우 후보는 정치검사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런 부분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